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믿었다. 가족, 회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충성이라는 이름의 속박.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김지은 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CFO인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내 사무실을 채웠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마치 내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적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 바친 모든 것,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의 야근, 가족 모임조차 포기한 주말, 그리고 그를 위해 숨기고 넘어간 작은 비밀들. 이유가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실적 부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박 사장의 비서로 발탁된 건 행운이었다. 그는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불렀다. 지은아, 너라면 믿을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그의 스케줄을 챙기고 회의 자료를 밤새 다듬고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박 사장은 회사의 대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18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 자시아 팬데믹 펀드. 표면상으로는 팬데믹 후 아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혁신적 투자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안에는 거품이 가득했다. 위험한 파생 상품,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은폐된 리스크.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박 사장님, 이 펀드의 모델링에 문제가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은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탐욕으로 물든 불안한 눈빛. 나는 침묵했다. 왜? 나도 모른다. 어쩌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일까?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건 단순한 의존, 생존 본능이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상사의 말은 법이었다. 거역하면 끝장. 나는 그 함정에 빠져들었다. 해고 통보 후 나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누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회사 어때? 나는 좋아요 라고 거짓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32살,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회사에 올인한 삶, 이제 뭐가 남았을까? 그날 밤 나는 박 사장의 이메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펀드 최종 승인 문서. 그 안에 숨겨진 숫자들, 내가 경고했던 바로 그 부분. 이게 무너지면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해고된 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나는 이력서를 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 아니, 그건 너무 거창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게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며칠이 흘렀다. 실업수당 신청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중 뉴스가 터졌다. 아시아 팬데믹 펀드, 초기 투자자 이탈 조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직은 작은 파문.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박 사장은 여전히 미디어에 나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이 펀드는 미래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다.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 요즘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은 누나, 갑자기 왜? 회사 분위기. 좀 이상해, 나는 물었다. 펀드 쪽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박 사장님이 밀어붙이시는데 숫자들이 안 맞아요. 누나가 있었으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있었다면? 내가 경고했다면?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우연히 박 사장을 봤다. 그는 여전했다. 검은 수트, 자신만만한 걸음. 그의 옆에 새로운 비서가 붙어 있었다. 젊은 여자, 나처럼 헌신적으로 보이는? 분노가 치밀었다. 저 여자도 곧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따라갔다. 그의 차가 호텔로 향했다. 왜? 직감이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는 걸 알았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한 번 펀드 스트레스 때문에 그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이게 성공하면 우리는 영웅이야. 그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바보처럼. 호텔 로비에서 나는 기다렸다. 그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 멤버의 목소리. 박 사장, 펀드 리스크 보고서 어디 있어요? 그는 대충 얼버무렸다. 나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아니,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결심했다. 나는 이사회에 연락할 거야. 익명으로.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펀드에 숨겨진 리스크, 해고된 직원의 증언, 숫자들, 모델링 오류, 시장 시뮬레이션.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지식. 보낼까? 손가락이 떨렸다. 이건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먼저 배신했다. 클릭. 이메일이 날아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비가 내렸다. 서울의 겨울비,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게 터지면 그는 끝장날 거야. 하지만 나도 후회. 아니, 오히려 해방감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째 뉴스가 폭발했다. 아시아 팬데믹 펀드 50억 달러 손실 경고, 주식 시장이 출렁였다. 우리 회사가니 이제는 그 회사 주가가 10% 폭락. 박 사장의 얼굴이 온 사방에 나왔다. 창백해진 안색, 어색한 미소. 기자회견에서 그는 질시적 현상지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펀드 쪽 자료가 유출됐대. 나는 모른 척했다. 정말. 나도 뉴스 봤어.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퍼졌다. 그 유출은 나의 작품. 이사회는 내 이메일을 받았고 조용히 조사에 착수했다. 익명이었지만 그들은 알았다. 해고된 직원의 증언. 나. 그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나는 포옹하며 울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랬구나.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펀드, 박 사장, 내 경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넌 잘했어. 이제 쉬어 하지만 쉬기엔 늦었다.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밤에 나는 박 사장의 SNS를 뒤졌다. 그는 여전히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위기 극복의 시간이라는 캡션. 댓글은 비난으로 도배. 박 사장, 사기꾼. 직원들 피 빨아먹고 나는 댓글을 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진짜 복수는 조용히. 다음 날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금융당국의 조사, 펀드의 회계 부정 의혹. 박 사장은 구치소로 직행. 뉴스에서 그의 수갑찬 손이 보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봤다. 이게 시작이야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회가 나를 불렀다. 김지은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갔다. 그들의 사무실, 화려한 서울 시내 전망. 회장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 이메일 보낸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물었다. 왜 이제야? 나는 대답했다. 해고당한 후에야 제 목소리가 들릴 줄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나를 용서했다. 아니, 이용하려 했다. 돌아오세요. 증언해 주시면 보상할게요. 나는 웃었다. 아니요. 이제 그만 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박 사장의 체포 후 회사는 지옥이었다. 언론이 달라붙었고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180억 달러 펀드는 순식간에 100억 손실.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열었고 나의 이름이 화두였다. 김지은, 그녀가 경고했었다. 누군가 말했다. 나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가 두려웠다. 옛 동료 하나가 찾아왔다. 수진이었다. 누나,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알아. 나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박 사장의 독재, 그의 조작된 숫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눈 감은 순간들. 누나가 왜 해고됐는지 이제 알았어. 펀드 반대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변명일 뿐이야. 그는 나를 통제하려 했어? 그날 나는 일기를 썼다. 10년의 기록. 박 사장과의 첫 만남. 그는 나를 특별하다고 했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점점 그의 요구는 커졌다. 지은아, 이 자료 좀 조정해 줄래? 처음엔 작은 거짓. 하지만 쌓이다 보니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 해고는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왜 참았을까? 펜 끝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 한국 사회의 긴내라는 이름의 족쇄. 다음 주 법정 소식이 왔다. 박 사장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 서자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왜?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증언은 간결했다. 펀드의 리스크, 내 경고, 그의 무시.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당신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잖아요. 나는 맞받아쳤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해고됐죠. 재판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지은 씨, 복수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정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복수였다. 부드럽게 포장된. 집에 돌아와 나는 술을 마셨다. 눈물이 흘렀다. 승리. 아니, 그냥 생존. 재판이 끝난 후 펀드는 완전 붕괴했다. 180억 달러의 70% 증발. 회사 주가는 반토막, 이사회는 총사퇴. 뉴스 헤드라인은 박 사장의 몰락, 숨겨진 배신자였다. 하지만 그 배신자는 나였다. 아니, 피해자. 나는 이제 유명인. 아니다. 그냥 이 튄 이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커피 향이 나를 위로했다. 손님들이 당신 그 김지은 씨?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네, 라떼 한 잔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박 사장의 얼굴, 그의 필요 없어 라는 말이 나는 깨어나 울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그럼 자유로워질 거야, 이용서? 쉽지 않았다. 그는 나의 청춘을 훔쳤다. 20대 후반, 가장 빛날 때를 회사에 바쳤고 그 대가로 버림받았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는 빈 껍데기. 어느 날 박 사장의 변호사가 왔다. 그가 후회해요. 만나줄래요?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갔다. 교도소 면회실. 그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물었다. 왜 나를 해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가까워서. 내가 알면 막을까 봐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요. 이제 후회하나요? 그는 울었다.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명예도. 나는 일어났다. 그게 당신의 대가예요. 문을 나서며 나는 느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줌. 그를 용서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카페 생활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헤드헌터의 연락. 대형 은행에서 당신을 원해요. 펀드 경험 덕분에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진실 컨설팅. 자유로운 조언, 거짓 없는. 클라이언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김지은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다. 데이트 앱을 해봤지만 실패. 너 그 유명한 이라는 말에 질렸다. 나는 혼자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나는 누구지? 물었다. 회사 노예? 아니. 생존자. 박 사장의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자살 시도. 뉴스에서 봤다. 그의 딸이 인터뷰했다. 아빠는 후회했어요. 김지은 씨를 은하는 TV를 껐다. 동정. 조금.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이사회 멤버 하나가 찾아왔다. 보상금 드릴게요. 10억. 나는 거절했다. 돈이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에 회사가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밤에 나는 편지를 썼다. 박 사장에게. 당신 덕에 나는 강해졌어요. 보내지 않았다.
그냥 불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나는 울었다. 치유의 시작. 컨설팅 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젊은 직장인들 회사에서 무시당해요 라고 호소. 나는 조언했다. 말하세요. 침묵은 독이에요. 내 이야기가 그들의 거울. 한 여자가 말했다.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 당신답게. 과거가 다시 불쑥. 박 사장의 전 부인이 연락. 고마워요. 그가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 떨렸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당신 이야기를 하며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침묵했다. 복수의 끝은 이런가?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모든 걸 씻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새 직장 제안, 책 출판 오퍼. 나는 선택했다. 책 침묵의 대가. 내 이야기. 쓰는 동안 눈물이 났다. 10년의 고통, 한 줄 한 줄 출간 후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하나요? 아니요. 이게 제 3이에요. 박 사장의 딸이 책을 보냈다. 읽었어요. 감사해요. 편지. 나는 답했다. 함께 이겨내요. 용서의 문턱. 책이 성공했다. 강연 요청이 쇄도. 무대에 서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민준, 옛 동료. 누나, 이제 봐도 돼. 그의 고백. 우리는 데이트했다. 한강에서 키스. 너 덕에 용기 냈어. 그의 말, 사랑. 어쩌면.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회사에서 소송. 당신의 증언이 과도해. 변호사 전쟁. 나는 싸웠다. 진실은 무기예요. 승소. 자유. 박 사장의 출소 소식. 그는 작은 마을로. 재기 불가. 뉴스에서 그의 인터뷰. 김지은 씨, 미안합니다. 그의 눈, 텅 비었다. 나는 봤다. 그리고 넘겼다. 삶이 안정됐다. 컨설팅, 책, 사랑. 하지만 가끔, 밤에. 그때 왜 참았을까? 자문. 답은 간단. 두려움. 이제는 강함. 1년 후, 나는 결혼했다. 민준과. 작은 결혼식, 어머니의 눈물. 지은아, 행복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행복. 그 단어의 무게. 회사는 제 편. 새 CEO, 나의 조언으로. 과거를 잊지 마세요. 나는 말했다. 그들은 들었다. 변화의 씨앗. 박 사장의 최후 소식. 병으로. 그의 마지막 말, 딸에게. 진실을 직면해 나는 들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안식. 내 삶, 완성. 아니. 계속. 컨설팅 확장. 아이 꿈, 엄마처럼 강해질게. 미래의 목소리. 과거는 상처지만 지금은 힘 나는 서 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이제 나는 35살. 창가에 서서 그날을 떠올린다. 해고의 아픔, 무너진 펀드, 깨달은 진실. 모든 게 나를 만들었다. 민준이 안아온다. 오늘도 강연.
또 한 명의 목소리를 깨울게. 밖으로 나서며 나는 생각한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야. 자유야. 하지만 가끔 묻는다. 만약 그날 용서했다면? 그 질문이 영원한 메아리.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요?